안녕하세요. 미신꾼 아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티파니를 사용을 해보신 지 많게는 한 몇 달, 그리고 적게는 한 달 정도 되셨을 텐데요.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음성 파일이 될지 영상이 될지 요거는 많이 티파니를 사용해 보시면서 저한테 많이 주셨던,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많은 문의를 주셨던 부분은 이제 바늘에 그 실 자동 끼우기, 실 자동으로 끼워지는 장치가 있잖아요. 그 장치가 가끔씩 바늘에 실이 안 들어간다, 이런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그 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뒤쪽에 영상을 하나 첨부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양말 자수나 지금 보이시는 저 동그라미, 저 타원링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여기 패키지 안에 이렇게 생긴 타원링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양말 자수도 해보시고 완성품의 자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실 공급 관련이에요. 예를 들어 그 실이 공급이 잘 안 될 때나 끊어질 때 티파니에서 그 경고창이 뜨죠. 실이 끊어졌다 라는 경고창이 뜨면서 티파니가 멈춥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인들, 그리고 실이 예를 들어 안 끊겼는데, 내가 봤을 땐 실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실이 끊겼다고 하는 경우, 네, 실이 끊겼다고 경고창이 뜨는 경우, 그리고 밑실이, 자수를 다 놨는데 밑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잦은 빈도로 실이 끊어지는 경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문의를 가장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이나 원인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이 안 끊겼는데 끊겼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 공급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실 공급의 문제가 위의 실, 그리고 아래 실을 잘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이 윗실하고 밑에 실을 정확하게 잘 끼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이 끊겼다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실이 끊겼다고 자수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원리를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자수를 시작할 때 그 침판 아래에서 위에 실하고 밑에 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얽혀지면서 원단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자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실이, 그 위에 있는 실꼬리 끝이 침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서 자수 시작 부분이 약간 엉키거나 제대로 얽혀지지 않을 때, 그러면 티파니에서는 실이 끊어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실 꼬리 있죠? 윗실 꼬리를 면판 왼쪽 그 실거리 사절 장치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 사절 장치 부분에 걸잖아요. 거기에 걸어진 상태로 시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실꼬리를 좀 충분히 한 10cm 이상 정도 충분히 길게, 바늘에서부터 길게 빼주신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실꼬리를 약간 손가락으로 살짝, 너무 세게 잡지는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잡아준 뒤에, 네, 한 10땀 이상 자수가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남는 실꼬리를 잘라내 주시고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하시면 아래로 실꼬리가 들어가서 엉키거나 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자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실 교체 시 또는 사절 후에 실 끊김 알람이 경고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첫 번째, 티파니 그 위쪽에 프리텐션 실 가이드 부분 있잖아요. 실을 한번 감고 구멍으로 넣어주는 부분, 거기서 실 감지 마시고 그냥 구멍에서 이제 구멍 하나만 지나가도록 해주신다거나, 두 번째, 그 티파니 사용 설명서 32쪽 하단에 보면은 자동 사절 설정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자동 사절 설정 부분에 설정 값을 최대 값으로 설정을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단 두께나 실의 강도에 비해서 장력이 좀 세지 않나, 네,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단이 좀 너무 두껍다, 실의 강도가 좀 약하다 하면은 윗실 장력 설정 숫자를 이제 마이너스로 조금 낮춰주시는 부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밑실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밑실이 원단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자수를 놓았을 때 위에서 딱 봤을 때 밑실을 흰실로 썼는데 그 흰실이 막 올라온다거나 보인다거나 할 때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위에 실을 이제 잘 꼈는지
윗실이 뭐 풀릴 때 막 엉키면서 풀리진 않는지, 공급이 원활한지. 그러니까 윗실이 공급이 원활해야 아랫실을 적당히 당겨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실패에 그물망을 사용하신다면 그물망을 빼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프리텐션 실 가이드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 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티파니 환경 설정 있죠. 그 티파니 사용 설명서 56페이지에 있어요. 윗실의 장력 설정 숫자를 마이너스로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1, 2번 했어도 안 된다 하시면 3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잦은 빈도로 실이 끊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많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 실 끊김 감지 센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이 끊겼을 경우에도 감지를 하지만 자수 봉제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원활하지 않고 뭔가 땡김이 발생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상이 있다 느꼈을 때도 실이 끊겼다는 알람이 나타나면서 멈추게 돼요. 네, 왜냐면 자수 미싱이 그 기기 특성상 어떤 작동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감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원단의 두께, 그 원단의 재질부터 잘못된 심지를 사용한다거나 사용하는 실의 두께나 강도, 뭐 자수 디자인, 자수 속도, 굉장히 범위는 사실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고 일반화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용자분이 조금 미숙하거나 초보일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만약에 해보시다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뭐 실이 잦은 빈도로 끊어진다거나 하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제가 보내드린 그 자가진단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그 메일로 보내드렸었는데 처음 구매 시에 그때 그 자가진단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고 또 고객센터 통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그 프로그램, 자수미싱 티파니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티스틱 디지타이저 프로그램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이제 좀 사용법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듯이 그 네이버 카페 중에 아티스틱 디지타이저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아티스틱 기본 동영상 게시판에 가시면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초기 설정, 간단한 몇 가지 예제 파일들, 그 자수 파일 자동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자동으로 읽히는 방법 뭐 등등등 되게 따라해 보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래도 좀 궁금하거나 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만들었던 자수 파일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보통 그냥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그냥 가져와서 읽혀서 그냥 자동 변환이 되잖아요. 자동 변환으로 그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 파일들을 좀 보내드려 볼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의 많이 주시는 게 좀 도톰한 원단들, 도톰하고 팽팽하고 그런 원단들은 도톰하고 굳이 심지를 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꼭 심지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단에 따라 심지를 해주시면 훨씬 안정적인 자수를 가능하게 해준다. 요거는 변치 않아요. 네, 그거는 변치 않기 때문에 좀 뭐 캔버스 원단이나 좀 도톰한 그리고 팽팽한 그런 원단이어도 안정적인 자수를 위해서 심지를 한 겹 정도 대주시고, 속도는 이제 좀 두꺼운 원단일수록 바늘이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속도는 좀 낮춰서 한 600에서 한 700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자 가죽에도 자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얇은 레자 가죽에 가죽 전용 바늘로 교체를 하시고, 왜냐면 일반 바늘은 일반 면에 맞춰서 그 내구력이나 그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 전용 바늘로 교체하시고, 속도 빠르지 않게, 그리고 장력은 평소보다 좀 약하게, 그리고 심지 보강 해주시면
내자 가죽에도 충분히 자수가 가능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누빔 원단, 지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 누빔 원단에 자수를 놓을 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또 계셨는데 일단 위실 거실 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프리텐션 실 가이드 있죠. 거기는 한 바퀴 돌려서 구멍을 통과하는데 한 바퀴 돌리지 마시고 그냥 통과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냥 통과하도록 해주시고 위실 장력은 마이너스 3 정도 설정해 주시고 최대 자수 속도는 한 700 정도로 설정해 주세요. 이게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조금 원단이 두꺼운 원단을 자수할 때는 프리텐션 실 가이드 그냥 통과하고 1번, 2번 위실 장력을 마이너스로 낮추고 지금 뭐 원단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력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수 속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자수 속도를 한 700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다고 해서 모든 누빔 원단에 맞춰지진 않잖아요. 누빔 원단도 두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먼저 테스트 자수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제로 자수를 놔야 되는 부분에 자수를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심지는 그 티어웨이 심지 있죠. 네, 2겹 정도 해주시고 이게 앞면은 원단이고 뒷면은 소음이 붙은 그런 누빔 원단일 경우에 뒷면에 이제 심지를 부착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솜이 같이 이렇게 뜯겨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하고 떼어낼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림질을 하면은 아예 이제 붙잖아요. 심지가 누빔 원단에 붙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다림질 하지 마시고 같이 겹쳐서 자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티파니의 장력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티파니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장력을 사용하면 좋은지 장력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가끔 이상하리만큼 강한 장력이 느껴지고 실이 자주 끊어질 때가 있는데 알고 싶다. 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도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수 미싱의 장력은 모든 자수 미싱이 마찬가지긴 한데요. 원단 두께, 실 두께, 그리고 자수 디자인의 밀도, 자수 속도 그런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몇몇으로 맞추고 이런 절대값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속히 우리 말해서 다른 미싱보다 자수 미싱이 좀 더 예민하다 하는 말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그래서 원단, 그리고 실, 또 디자인, 자수 디자인 등등에 따라서 모든 설정을 세밀하게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가정용 미싱에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장력? 네, 그러니까 자동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상황의 절대값은 아니고요. 그리고 티파니도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올 때까지 이제 공장에서 발라두었던 기름칠이 뭐 굳는 경우도 있고 통과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을 경우도 있고 등등등 뭐 새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럴 부분도 있고 모든 부품이 이제 맞물림이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부드럽게 돌아가면 이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길들인다고 하죠.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실이 처음에 실도 잘 끼고 다 했는데 실이 그 실패해서 풀리면서 꼬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자수실 자체가 되게 미끄럽고 얇고 하다 보니까 한 줄씩 이렇게 쪽쪽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실패해서 풀려서 약간씩 꼬인단 말이죠. 어떤 일정 특정 부분에 약간씩 꼬여요. 그래서 꼬여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장력이 그 실 공급이 안 되니까 장력이 세지고 당겨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자수 전용으로 위실하고 밑실 사용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위에 실하고 밑에 실 잘 껴졌는지 재장착 다시 한번 빼서 장착해 보시고요. 네, 3번은 이제 처음에 제가 보내드렸던 메일에 있다시피 기름칠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거기 영상들 중에 유지관리 보수하는 그 기름칠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들의 기름칠하기.
그리고 네 번째, 너무 빡빡하지 않은 밀도의 자수 파일, 그러니까 티파니 안에 들어있는 자수 파일들 중에 하나를 샘플로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네, 자수 밀도가 내가 가진 파일의 그 자수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티파니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수 파일로 한번 시범 삼아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자수 속도를 700 이하로 좀 천천히 설정해 보시고 해보시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시고 해결되지가 않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네, 그 고객센터로 연결을 해주시거나 네, 편하신 대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또 다른 분이신데 그 웨빙 끈 아시죠? 웨빙 끈에 자수를 하실 때 약간 한 올씩 올이 그 자수한 부분 위쪽으로 튀어오른다. 한 가닥씩 약간 느슨하게 풀어서 올라온 것처럼 된다. 이런 문의도 몇 분 계셨어요. 그 웨빙이 일반 원단보다 굉장히 도톰하고 굉장히 단단하게 그 단단한 원단이거든요. 원단으로 치면. 그러다 보니까 한 가닥씩 그렇게 풀리는 것처럼 올라올 때 바늘을 구매하실 때 장착되어 있는 바늘 말고요. 우리 흔히 가정용 미싱 쓰시는 분들 블루팁이라고 하시죠. 네, 블루팁 14호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처음에는 장착되어 있는 그 바늘은 11호가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단이 굉장히 도톰하고 하다 보니까 실 공급이 위에 실 밑에 실 더 원활하게끔 그 웨빙에 방해받지 않게끔 그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14호로 일단 작업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자,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밑에 있는 밑실이 위로 올라와서 흰 실이 올라와서 박힌다. 뭐 위로 튀어오르는 건 아닌데 느슨하게 튀어오르는 건 아닌데 밑에 있는 밑실이 올라온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계세요. 간혹.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뭐 파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자수 파일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파일의 문제는 아니고 기계의 장력의 문제예요. 기계 장력 문제인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티파니 그 구성품 중에 높은 장력 북집 있잖아요. 저희가 북집을 2개를 드리잖아요. 네, 북집 2개 중에 높은 장력 북집으로 교체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자수 전용 믹시를 사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올바르게 감겨진 믹시를 사용하셨는지. 이게 약간 뭐 느슨하거나 너무 꽉 빽빽하게 그렇게 감겨도, 그리고 빽빽하게 감기다 느슨하게 감기다, 그게 이제 반복돼도 그래도 정상적인 작동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위에 있는 위에 실하고 밑에 있는 밑대 실하고 밑실 다시 한번 장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윗실 장착하실 때 프리텐션 가이드 나사 부분에 실 감지 마시고 그냥 구멍으로 지나가게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력 조절 하실 때 그 장력에 보시면 그 모니터 화면에 오토라고 되어 있어요.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토라는 건 자동으로 장력이 조절이 되는 상태예요. 자동으로 장력 조절이 되는 상태인데 자수할 때마다 사용하는 원단, 실,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오토에서도 장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력 조절하는 방법으로 밑실이 올라온다는 건 위에 있는 실 장력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크해 보셨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장력을 세팅을 마이너스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좀 내려보시고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신경 쓰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 계시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네, 일단 이제 유지 보수 관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구매하셨을 때 처음 보내드린 그 메일에 영상들이 한 10몇 개 쭈르르 있잖아요. 네, 본사에서 제공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유지 보수 관리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날 잡아서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드시고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주에 한 부분씩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 처음에 구매하셨으니까 구매하시고 기계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고 많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수틀이 움직일 때 끽끽 이렇게 약간이라도 날카로운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색이게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티파니 설명서 보시면 68에서 69쪽에 나와 있어요. 68, 69쪽에 나와 있는 캐리지 기름칠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가능하시면 가끔씩 한 번씩 기름칠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부으실 필요도 없고 주실 필요도 없어요. 한두 방울 정도 미신기름, 네, 요리할 때 쓰는 기름 안 됩니다. 미신기름 반드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한복천에 심지 한 장으로 지금 자수를 놓고 그 지금 뒷면이에요. 그 뒷면인데 사실 한복 원단은 울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죠. 바늘이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조금은 그 부드럽고 그 원단 특성상 바늘이 지나간 자리가 어느 미싱이든 어느 재봉틀이든 물론 7천이처럼 자동 장력 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는 재봉틀은 좀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재봉틀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빳빳하게 원단이 그런 원단들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힘든데 최대한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력을 일단 오토 마이너스 4, 5로 낮춰주세요. 오토로 해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로 낮춰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실 장착할 때 프리텐션 실가이드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바늘은 11호 블루팁으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기본 구성품이죠. 블루팁 11호 그걸 넣어주시고 최대 자수 속도를 5, 600 정도로 낮춰주세요. 그 다음에 티어어웨이 심지를 좀 더 단단하게 한 2겹 정도 돼서 테스트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 실크 같은 재질이 워낙 그 짜임도 촘촘하고 조직된 실도 얇고 밀도가 높은 자수가 잘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후핑도 중요해요. 원단의 후핑을 너무 팽팽하게 해도 너무 팽팽하게 해도 자수 다 놓은 다음에 약간의 이런 우글거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로는 그 원단 위에다 수용성 심지를 대고 나중에 이제 자수 다 놓은 다음에 물 뿌려가지고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제거해도 붉기가 남을 수도 있고요. 한복 원단에 적절할까 싶기도 한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티파니 처음에 켰을 때는 속도가 600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이라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소음도 약간 줄여볼 겸 사일런스 모드로 조정해놓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계에 그냥 기본 모드로 쭉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저속인 게 기계한테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일단 속도가 이제 기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속도를 낮춰서 사용한다, 무음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 무음 모드가 기계에 안 좋은 건 없어요. 안 좋은 건 없고 처음 사용해 보시는 거라서 아니면은 밤늦게 사용하는 거라서 좀 무섭기도 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무음 모드로 해서 가장 낮은 최대 속도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진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 하시면 기본 모드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속으로 많이 자수를 할 경우 기계 부품이나 실, 바늘 등의 소모가 당연히 빠르겠죠. 소모가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저속으로 저속 주행만 하다가 갑자기 고속으로 주행을 하려다 보면 RPM이 잘 안 돌아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속도가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겠죠. 있듯이 재봉틀도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속으로 시작하시다가 익숙해지면 고속으로도 한 번씩 가끔씩 돌려주셔야 각 부품들도 좀 맞물려지고 빠른 속도에서 윤활작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이브 교육 중에 문의 주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생긴 스티커 같은 부분, 요거가 무엇인지 질문 주신 분들 계신데 요거는 가장 큰 자수틀 있죠. 우리 사용하는 가장 큰 자수틀에 붙이는 원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예요. 네, 티파니 설명서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보이시죠? 여기 설명서에 보이듯이 이쪽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자수사를 작은 거 말고 큰 콘으로, 공업용 미싱 사용하는 그런 콘처럼 큰 콘으로 구입했더니 본체에 있는 실패거리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스탠드형 실거리에 꽂아서 쓰고 있는데 괜찮나요? 밑실 감을 때 단단하고 균일하게 감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다 감고 눌러보면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가정용 미싱이라서 가정용 미싱은 작은 콘이 기준이잖아요.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미싱 뒤 이제 오른쪽으로 실 거치대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가이드 부분부터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단단하고 균일하게 감기지 않는다는 건 실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 거치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시면 사진이나 영상을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실 감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치대를 따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치대에서 실이 나와서 프리텐션 실 가이드 왼쪽에 장력 디스크에 걸 때 기존의 방법 말고 한번 꼬아서 거는 거예요. 원래 기존 방식은 꼬지 않고 걸어서 실을 감잖아요. 근데 좀 더 느슨하지 않고 팽팽하게 감기게 하기 위해서 한번 꼬아서 이렇게 걸어보시고 하시면 좀 더 팽팽하게 잘 감길 수 있는 팁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동 실 끼우기 장치의 이제 원리. 그게 이제 잘 실이 안 껴진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니까 그거의 원리와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한지 그 영상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첨부해 드리고 요걸 끝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리했던 많이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또 언제든지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제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하신 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같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같이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함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동 실 끼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네,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동 실 끼우기가 될 때 아까 오케이 사인이 되는지 플리바퀴 옆에 있는 플리바퀴를 돌리셔서 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네, 노루발 내리고요. 지금 노루발 내리고 여기 오케이 사인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자동 실 끼우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자동 실 끼우기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이 자동 실 끼우기의 원리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 실이 여기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 요거가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실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살짝 걸쳐지면 안 되고 요 안에 잘 보시면 홈이 있어요. 요 안으로 당겨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살짝 톡 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뒤로 해서 실 끊어내주시면 지금 요런 상태가 되죠. 요런 상태가 지금 실을 끊고 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했는데도 지금 실 끼우기 안 된다. 요렇게 내려주시면 내려가면서 얘가 이 뒤쪽에 있는 요거를 봐주세요. 이 뒤쪽에 있는 요거를 봐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세워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이 실 끼우기 장치 안에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네요. 요거와 요 사이에 여기 갈고리 같은 거 철사로 된 갈고리 같은 거 요거 보이시죠? 지금 제 손톱 끝에 저 갈고리가 이 바늘 구멍을 뒤에서 앞으로 통과하면서 실을 낚아채서 가지고 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고리가 자동 실 끼우기 장치를 좀 쓰다 보거나 뭔가 하다 보면 저 갈고리가 철사처럼 얇아서 조금씩 휘거나 조금씩 안 맞아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자동 실 끼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철사 부분을 잡고 조금씩 움직여서 조절을 해서 요 구멍에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 지금 요게 이제
요 지금 갈고리 모양 요거를 꾹 눌러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바늘에 저 갈고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실을 저 갈고리가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지금 보이시죠? 저 갈고리가 실을 갖고 나가죠? 나가면서 이렇게 실이 끼워지는 거거든요. 자동 실 끼우기에.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저 갈고리가 조금 바늘 구멍으로 통과 안 하고 그 옆쪽으로 조금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 하시면 저거를 조금 더 바늘 구멍 쪽으로 옮겨주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요 부분하고 저 밑에 갈고리 부분 두 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